그래서 이 세일즈 대시보드에 홍길동이라는 클라이언트 분과 세모트만 레츠고라는 회사를 다니시는 이제 홍길동이라는 분이 이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고 이 이메일에 이제 메일을 보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CS 챗봇 기반 고객 지원 CS 자동화라고 했고요. 이런 뭐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이메일 값을 이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은 이제 1개월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 클라이언트 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가상의 문제점이죠. 뭔가 이제 계정 문의 배송하기는 뻔한 질문 같은 것들이 문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안 되는데 어떤 기술 도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슬랙 같은 사내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상세 내용은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스타트업이고 뭐 어떤 내용들을 이제 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웹훅이 쭉 돌고 이 대시보드의 내용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면은 여기서 웹훅이 돌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작성해서 제안서 초안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한테 이메일이 가고 이 우측 상단에 디스커버리 콜이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라고 이제 팝업이 뜨죠. 그 다음에 대시보드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이 이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장애물과 프로젝트 상세 설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제안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안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제안서 제목과 당신을 위한 이 회사를 위한 CS 챗봇 에이전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고객사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안내라고 해서 이제 솔루션 개요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다. 그리고 작업 범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한 달 동안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가긴 갈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관련 경험이 레퍼런스 어떻게 되고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전체 금액 중에서 절반 금액은 선불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투스텝 결제를 이제 유도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이 대시보드에도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메일까지 와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미스가 났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안서 보기를 누르면은 해당 내용이 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모트만입니다. 일단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 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바이브 코딩과 이제 메이크를 좀 접목시켜 가지고 어떻게 좀 간단한 툴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이번 영상 길이는 좀 깁니다. 긴데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브 코딩이라는 워딩은 이제 뭐 안드레 카파시가 정의한 워딩이기도 하고 안드레 카파시는 이제 테슬라 AI 전 디렉터입니다. 네, 그렇게 좀 영향력 있는 분이 계신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이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코딩을 해서 좀 다양한 것들 만들 수 있는데 다양한 서비스를 만든다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계단을 좀 정의를 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개인을 위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모도로 앱을 만든다거나 투두리스트 만든다 그 정도 수준이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고 거기서 이제 한 뎁스 나아가면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대시보드 만드는 거 넘어서 B2B 서비스 그리고 이제 대만 B2C 서비스까지 레벨로 한 대씩 올릴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거는 좀 간단한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간단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강력한 요소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간단한 워딩 중 하나가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습니다. 이 프론트엔드는 이제 엄청나게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화면 껍데기입니다. 화면 껍데기고 백엔드는 뒷단에서 돌아가는 로직이나 데이터들 서빙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일컬어서 백엔드라 부르는데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남성분들이 90%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프론트엔드는 이제 외모고 백엔드는 이제 상대방 마음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메인으로 이제 다룰 툴은 일단 메이크도 메인이지만 러버블이라는 친구를 좀 메인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러버블이랑 볼트.뉴랑 커서 그리고 윈드서프 이렇게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시면은 인당 매출액이 높은 이제 AI 툴들 내용들을 네임차순을 정리를 했었을 때 일단 제가 즐겨 쓰고 있는 거는 커서인데 커서는 3위에 해당하고 있고 인당 레비뉴가 이제 500만 달러면은 한 인당 70억인가요? 한 그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 한 50위 안에 있는 이런 툴들 중에서 대부분 포지션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AI 코드 에디터 그리고 멀티모달, 뭐 제가 좋아하는 11랩스도 있고 이렇게 뭐 팔도 있고요. 멀티모달 쪽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커서는 아니고요. 러버블이라고 핫한 게 있습니다. 러버블 같은 경우는 이 코드 에디터 중에서 이 3대장 안에 들어갑니다. 현재. 그래서 2위가 이제 볼트.뉴고 3위가 러버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버블은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비전공자 분들도 조금만 공부해 보시고 재미 들리시면 러버블도 굉장히 괜찮은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유도 높은 이제 커서를 쓰라고는 권유하긴 하지만 커서마저도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러버블도 한번 사용해 볼 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 저를 보시는 분들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자료를 받아 가신 분들 대부분 보시면은 초보자 분들이 아직까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리코딩, 바이브 코딩, 러버블 메이크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시나리오는 일단은 뭔가 저에 대한 맥락을 여러분들 좀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커버리 콜이라는 워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패스트 캠퍼스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박준님, 윤자동님,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AI 개발 쪽이랑 컨설팅 쪽을 외주 아웃소싱을 런칭을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제 자동화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뭔가 상담 받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을 했을 때 디스커버리 콜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이것의 이제 워딩이 뭐냐면은 저한테 찾아온 이 클라이언트 분 그리고 저는 에이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에이전시에 만나서 클라이언트 이제 페인 포인트와 목표와 컨텍스트 같은 것들을 딥다이브 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넥스트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성공적인 디스커버리 콜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물론 제가 이거 개발 못한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고 고객이 무리한 요구사항 할 때도 제가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들 같은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뭐 의사결정권자들이나 예산이나 일정 같은 것들을 이제 협의를 하고 이런 에이전시랑 이제 클라이언트 핏이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회성 만나면 정말 B2B에서 있어서는 클라이언트 분 한번 잘 만나가지고 리텐션 일으키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인식을 시키고 제안의 핏에 맞고 클라이언트의 이제 페인포인트를 충분히 내가 이미 잘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런 솔루션들 만들어봤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었다 이렇게 해서 정량적인 퍼포먼스를 일으켜봤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었을 때 이제 클라이언트 마음을 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디스커버리 콜이 굉장히 좀 좋고 흡족한 수준의 양사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볼 내용은 이제 뭔가 영업팀을 위한 이제 제안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B2B 솔루션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는 일단 저한테 디스커버리 콜 이전에 리드 등록을 합니다. 리드 등록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또 뭐 성함이나 클라이언트 분의 회사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프로젝트 이름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나 개발 기간들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이런 뭐 웹사이트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합니다. 단가가 충분히 괜찮은데 뭔가 해볼 수 있고 과거에 제가 개발했던 거랑 핏이 맞는다 하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리드 스코어가 높은 잠재 고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 고객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랑 이제 디스커버리 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출발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제안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자동화 해보는 게 목표고요. 이런 것들은 참고로 저보다 훨씬 더 스케일업 되어 있는 회사에게 충분히 적합한 툴이나 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뭔가 1인 개발하는 사람이지만 훨씬 더 좀 규모가 큰 B2B 에이전시 업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만드는 이런 툴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물은 일단 첫 번째로 제안서 템플릿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 항목들을 좀 채워야 되는데 제가 제안서 템플릿을 일단은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 제안서는 솔직히 많이 제안을 하는 분들이면은 템플릿을 하는 게 맞지만 저처럼 그렇게 막 크게 굴리지 않는 경우에는 전 제안서를 손으로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서가 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제안서 제목이랑 클라이언트 분의 회사들 넣고 작성일이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 입력을 합니다. 요거 말고 좀 실제 템플릿을 이제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서 작성일, 그리고 현재 클라이언트 분의 큰 문제점, 그리고 긴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점, 그리고 솔루션 KO는 이제 나는 당신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초안 텍스트들을 이제 AI로 채울 것이고요. 작업 범위들을 채울 겁니다. 작업 범위를 채울 거고 이거는 무조건 제안서 초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걸로 이제 완전히 디스커버리 콜을 최종적으로 픽스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가다듬을 예정이고요. 가다듬고 나서 과거에 나는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 다양하게 해봤었다라는 것들 레퍼런스도 가다듬고 해야 되고, 템플릿은 샘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투자는 일단은 뭐 프로젝트 기간이 긴 경우에 대해서는 잔금을 두세 번 나눠서 받기도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절반씩 나눠서 이제 잔금과 선물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서명을 달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구글 독스로 일단 할 거고요. 이걸 실제로 더 고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모드 사인이나 그런 링크를 여기에 달면 돼요. 이렇게 달면 되고, 해외 기준에서는 이제 판다독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판다독이라는 툴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판다독이랑 연계해서 스트라이프랑 연결해가지고 제안서에다가 바로 결제까지 달아가지고 스트라이프 결제까지 달아가지고 엔드 투 엔드로 만들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판다독은 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간단하게 구글 독스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안서 템플릿 엄청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챗GPT한테 HTML로 템플릿으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뽑아달라고 했고, 그 중괄호 2번을 넣으면은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이제 메이크에서는 중괄호 2개가 있으면 무조건 이걸 인자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HTML로 프롬프트를 뽑아달라고 할때 그 가변 변수에 대해서는 중괄호 4개 정도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HTML로 이렇게 O3 추론 모델 이용해서 제가 문서 작성을 시켰고요. 이걸 쭉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Create a Document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reate a Document라는 구글 독스 모듈은 이제 HTML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HTML을 그냥 넣으면은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문서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가 나오고, 지금 문득 이제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에 뭔가 이미지가 없어서 좀 밋밋하거든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서 이미지를 위한 프롬프트 이미지를 뽑아왔습니다. 일단 GPTS에 제 이미지를 뽑아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좋습니다. 일단 제안서 템플릿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해서 저는 어떤 걸 이제 만들 거냐면은, 다시 클라이언트 분이 저랑 이야기하고 나서 세일즈 팀 입장에서 설문 입력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시보드를 만들 예정인데, 우선
한 번 더 복귀를 해보면은 이제 특정 클라이언트가 저희 회사에 이제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해서 낮은 단가 거나 이제 개발 요구 사항이 복잡하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좋은 잠재고객이 아니라 조금은 낮은 리드 스코어로 분류가 되고 높은 단가나 개발 요구 사항이 평이하거나 과거에 제가 개발했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면은 높은 리드 스코어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리드 스코어랑 같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클라이언트한테 디스커버리 콜 진행하고 이 높은 리드 스코어 들어왔으니까 좀 특별 관리해라 라고 해서 이제 세일즈 팀한테 이제 연락을 드릴 수 있고, 이 시나리오는 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일단 요거는 일단 유튜브에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이제 높은 리드 스코어가 들어온 고객과 함께 디스커버리 콜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 디스커버리 콜에 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을 해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시보드도 만들 생각입니다. 대시보드를 만들 건데 일단은 고객 이제 디스커버리 콜 고객과 적재하고 관리하는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거를 실제로 하려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수파베이스 같은 것들이나 뭐 다른 툴들을 써야 되는데 수파베이스도 하지 않을 거고 로그인 기능 이런 것들도 좀 넣긴 넣어야 됩니다. 실제로 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런 대시보드를 할 때 일단 이런 데이터베이스랑 로그인 기능 같은 것들을 일단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좀 제외를 할 거고요. 일단은 요 내용을 요 화면 껍데기를 러버블로 구현하고 요 대시보드도 러버블로 구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러버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러버블로 와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가입을 하고 나서 여기 프롬프트에다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싶은 내용들을 요구사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뭘 입력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제가 따로 작성을 한 걸 복사해서 붙여 넣을 생각인데, 이거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여기 안에 최대한 한 번에 많은 요구사항과 맥락을 넣으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러버블과 이제 메이크가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할 거고, 만들고 싶은 내용에 대한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프롬프트 작성을 해서 넣을 거고요. 최대한 만들고 싶은 것을 이제 구체화하고 기획을 수행을 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러버블에다가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은 커서에서 많이 하는 형태가 뭐냐, PRD, IA, Use Case Design 하고 기타 몇 개 문서들을 따로 작업을 해서 문서화를 하고 그 문서를 맥락으로 잡아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일단 러버블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만 한번 if 코딩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거고, 저는 이 실제로 여기에서 입력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러버블 이제 화면을 만들 거고, 화면 만들고 그 백엔드 뒤에서는 웹훅을 이용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와 러버블 이제 개발할 때 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프롬프트 사이즈는 좀 적당한 게 좋습니다. 이게 좀 모호하긴 한데 너무 많은 요구사항을 길게 기입을 해버리면은 아마도 러버블 무료 기준으로는 아마 조금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는 당근마켓이나 카카오톡을 만들 수 없는 수준이고, 그걸 만든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굉장히 간단한 것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간단한 수준을 테스트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린다는 목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러버블에 들어가는 이 프롬프트에는 커스텀 웹훅 주소를 넣을 거고, 이 웹훅 주소를 넣고 나서 이 웹훅 리스폰스에는 어떻게 화면에 보여지게 할 것인가를 넣을 예정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웹훅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디스커버리 콜에서 기입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은 메이크로 정보가 전달되게끔 제가 만들 거고요. 그 메이크에서 돌고 나서 요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할 거예요. 이제 저를 예시를 들면은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을 제안해서 초안 문서 작업을 할 거고, 문서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웹훅 리스폰스에는 문서 초안을 러버블 위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웹훅 주소에는
클라이언트 정보들을 넣을 생각이고, 웹훅 리스폰스는 클라이언트가 제안서 초안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 웹훅과 웹훅 리스폰스가 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여기서 웹훅은 뭐냐면은 제가 뭐 3시간짜리 무료로 메이크 강의를 했었던 유튜브를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커스텀 웹훅은 이제 외부 신호를 받아들여서 메이크의 정보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저는 뭘 할 거냐면은 제안서에서 받은 내용을 클라이언트들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챗GPT 안에다가 제안서 내용을 이제 작성을 시키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서를 만들 겁니다. 문서를 만들 건데 create a document from a template, 이 친구를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여기 있는 중괄호 2개 들어가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자동화해서 값들을 다 채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problem statement, 이제 클라이언트의 큰 문제점과 클라이언트의 긴급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AI를 작성하게 할 거고요. 여러 뭐 제안서 제목이나 고객사에 대한 회사 이름이나 고객사 이름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을 제가 채울 거냐면은 웹훅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채울 겁니다. 그래서 웹훅에 있는 정보랑 제안서, AI가 작성한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서를 보고, 이 문서를 만든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웹훅 리스폰스, 구글 독스에서 만들어진 링크 있죠. 뭐 여기서 URL 또는 링크를 하거나 하면은 여기 웹뷰 링크, 이 친구를 반환을 시키게 할 건데, 반환되는 웹뷰 링크를 이제 러버블에서 버튼 눌렀을 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일단 이렇게 할 거고, 권한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열려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느낌의 시나리오를 만들 거고,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을 백엔드는 메이크 위에서 할 거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는 러버블 위에서 보여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껍데기 말고 뒷단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조금 명확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이 프롬프트를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버블에 있는 화면을 이제 구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이제 구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롬프트에 있어서는 일단 최대한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일단 크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프롬프트 내용에는 간단한 역할 부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B2B 솔루션 비슷한 거 만들어 보고, 프론트엔드랑 UI UX 디자인 실력이 시니어 영향 부여하고 있는 AI 어시스턴트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이 2가지 탭을 구성을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설문폼이나 디스커버리 콜에 있던 내용을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대시보드 형태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정말 많은 요구사항을 넣으면 점점 사이즈가 비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뒤처리하고 지우고 이런 것들도 좀 피곤할 것 같아서, 그리고 러버블 할 때 사이즈가 커질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한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요. 추후에 이제 기능 확장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우선 다양한 이제 프레임워크 쓰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동작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디스커버리 콜 안에 들어가는 인풋 값들을 제가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의 이제 성함, 이름, 그리고 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프로젝트명, 그리고 자동화 또는 AI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obstacle, 이제 장애물이 무엇이냐,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을 전제로 했을 때 가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는 일단은 원화로 표기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숫자로 사용자가 또는 클라이언트의 정보 디스커버리 콜에서 나온 이제 금액대를 입력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하는 프로젝트 완료 희망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2주 이내부터 1개월, 3개월 이상,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드롭다운 형태로 구성을 해달라고 했고,
프로젝트 상세 설명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상황, 원하는 결과물 이런 것들을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웹훅으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다 기입을 하고 나서 내가 뭔가 버튼 딱딱 누르면은 이제 make에서 이제 웹훅이 돌아서 그 정보들을 이제 제이슨 형태로 이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웹훅 URL을 이제 여기다 넣을 거고요. 이 웹훅 버튼을 눌렀을 때 제안서가 생성 중이다라는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스커버리 콜 내용들이 이제 화면에 뿌려져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제 웹훅 리스폰스 값을 이제 화면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제목, 클라이언트의 회사 이름과 클라이언트 분의 성함, 그리고 현재 그 프로블럼, 그리고 긴급하게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 그리고 가격대, 그리고 제한 날짜 정도를 기입을 했는데 제가 좀 빼먹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프로포절 URL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절 URL 버튼을 누르면은 make에서 돌아서 이 구글 독스의 URL을 반환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프로포절 URL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눌렀을 때 생성된 제안서 초안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웹훅 이제 뒷단에서 돌아가는 인풋 정보와 이제 요 아웃풋 정보들을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는 물론 엄청나게 열심히 작성하라고 하면은 열심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디자인을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만큼 열심히 만드셔야 돼요. 막 뭐 이런 내용들이나 버튼은 이렇게 되고 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제 헤딩은 이런 색깔이어야 되고 바디는 이런 색깔이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입하는 것이 원래 개발의 원칙이지만 이 바이브 코딩은 일단 입문할 땐 되게 쉬워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은 배경의 금색 형태의 그라데이션 타이틀 제목, 그리고 흰색 글자 형태로 이제 작성되고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의 디자인이면 좋을 것 같다. 회사 로고는 아무 이미지 쓰고 회사 이름은 섹시하다 라는 식으로 일단은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할 겁니다. 요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해서 러버블에 갈 건데, 러버블에 이렇게 붙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요 웹훅 링크를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웹훅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크 가서요, 여기서 이제 웹훅 이름을 이제 제 촬영 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뭐 러버블 유튜브 데모라는 형태로 웹훅 이름을 지을 거고요. 이 웹훅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제 세이브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친구를 이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일단 러버블에서 이제 화면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기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을 하고요. 러버블 2.0이 나왔다고 했는데 뭐 이거는 지금 이게 2.0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생성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천천히 하고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분 정도 기다리니까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만들어졌고, 진짜 프롬프트에 요청한 대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 여기 있는 뭐 드롭다운 박스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구현이 됐었고, 금액 같은 것도 구현이 잘 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솔직히 망했습니다. 디자인 망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좋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상태에서 일단 최소한 기능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에서 이 친구 한번 떼어놓고요. 떼어놓고 런 디스 모드 올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웹훅에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임의의 값들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이름은 테스트 컴퍼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프로젝트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요것도 테스트라고 할 거고, 요거는 뭐 대충 한 100만 원이라고 일단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맨 앞에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카운트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개월 이내 또 테스트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은 메이크에 바로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누르는 순간 메이크로 가면은 이렇게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풋 번들에 방금 제가 입력한 웹훅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메이크에서 시나리오를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챗GPT에 있는 내용들을 프롬프트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챗GPT 관련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짜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옴니 모델을 쓸 예정이고요. 포옴니 모델을 일단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출력 토큰할 수 있는 길이 최대값으로 세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를 넣을 예정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의 개념을 모르신다면은 제 3시간 무료 강의 내용에서 그 AI 쪽 파트 살짝 들어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유저 프롬프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을 한번 넣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 프롬프트 부분에는 웹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넣을 예정입니다. 때문에 대충 이렇게 넣고 프로젝트 이름에는 프로젝트 네임을 넣고 메이크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이렇게 하나씩 매핑하는 게 좀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웹훅에서 던진 이 키 값들 있죠. 프로젝트 디테일, 컴플리션 타임프레임 이런 것들 전부 다 러버블이 알아서 이렇게 키값 이름을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받아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에다가 제안서 관련된 프롬프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왔고, 일단 AI를 개발하기 위한 이제 개발을 이제 제안하는 것,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 사항을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제안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장애물들이나 문제점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떤 것이 나와야 되냐면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고객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강력한 한 줄 표현하게 하고, urgent core task라고 해서 고객의 이제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solution overview 어떻게 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스코프를 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 프롬프트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고 어떤 걸 더 개발을 했고 나에 대한 맥락을 더 많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걸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RAG 같은 이제 뭔가 내 지식이나 뭔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면서 제안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메이크로는 조금 어렵고 NAN의 메모리 DB를 활용하거나 메모리 관련된 MCP를 메이크나 NAN에 있는 것들을 붙여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프롬프트를 짰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Show Advanced Settings 가서 JSON 포맷으로 출력을 하게 하고, 무조건 이 출력할 때 이제 요 4개 값을 내뱉게끔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웹훅에서 입력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가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면은 이 빨간색 1글자가 아마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귀찮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제안서 이렇게 제안서 내용 일부 작성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서 사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을 할 거고, create a document from a template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아까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소개해 드렸던
템플릿 있죠? 요 템플릿에서 여기 이 중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이제 AI 값들과 웹훅에서 들어가는 값들을 전부 다 기입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 한번 메이크에서 한번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아이디에는 제 실제 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 템플릿을 이렇게 넣을 거고요. 이렇게 넣으면은 중괄호 2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파싱이 돼서 여기에 하나씩 매핑할 수 있게끔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제목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네임을 넣을 거고, 클라이언트 컴퍼니, 클라이언트 이름은 이렇게 넣겠어요. 그리고 프로포절 데이트 같은 경우는 메이크에서 날짜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날짜를 이제 기입을 할 거고요. 이 problem state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제 AI가 돌아간 이 리절트 값에 있는 것을 이제 받아서 넘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AI 값들을 제외하고 분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개의 값이 AI 결과 값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요 dev date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기 때문에 complete time frame,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budget이 들어가고, deposit amount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제가 이 제안서 부분에서 성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이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성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메이크에서 제가 성금을 입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기에 아웃풋 번들 한번 보시면은 이게 문자열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열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숫자 형태로 이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잠시 빼놓고요. 빼놓고 이제 여기 문서 제목 관련된 부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안서 초안 하고 클라이언트 회사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회사, 클라이언트 이름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날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일단 넣도록 할 거고, 이제 요 양식은 제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일단 세팅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제가 설문 제출을 하면은 요 내용들이 생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은 일단 잠시 임시 저장을 할 거고, 러버블에서 제가 좀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러버블에서 제가 수정을 할 건데, 이제 수정할 때 일단 요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수정된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이 뭔가 금색 글자로 나와서 조금 촌스럽다. 그래서 검은색 배경과 흰 글씨, 파란 글씨를 좀 적절히 활용해서 디자인 한층 더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표현했고, 콜 양식과 대시보드 상단에 이 이미지를 히어로 섹션 넣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사진을 일단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폼에 입력한 이 7번 항목에서는 자릿수가 보여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할 때 뭔가 구분할 수 있게끔 원화 구분 표시 콤마가 들어가면 좋겠고, 웹훅에 정보가 전달될 때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숫자 값만 이제 전달할 수 있게끔 이제 수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러버블에 한번 이거를 수정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이 친구 디자인도 싹 다 고치고, 제가 원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이제 좀 수정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서 해당하는 위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헤더 부분도 작성 수정을 하고 화이트 블루 텍스트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과를 한번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2, 3분 정도 기다리니까 수정이 완료가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검은색이랑 조금 어울리는 색깔이 이런 것 같고, 제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콤마가 찍혀지면서 이제 수정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가서 우선 제안서까지 작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 돌릴 거고요. 돌린 상태에서 제가 러버블에서 해당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고
테스트 컴퍼니,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입력하고 프로젝트명은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고 하지 않고요. 요 5번부터는 실제로 가상의 더미 텍스트 값들을 제가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S 챗봇 기반 고객 지원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제 프로젝트 명을 넣었고요. 일단 가상의 장애물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2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대응이 늦어지면은 이제 매출액에 조금 손실이 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헬프 센터 같은 거나 슬랙 같은 것들을 이제 사내 시스템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그림이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임의로 입력을 할 거고, 여기서 한 3개월짜리라고 가정해보고 지금 웹북에서 정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면 이런 프로그레스 바가 이제 전달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여기 있는 값도 숫자로 정확하게 들어온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안서가 이제 초안이 생성됐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 AI 값들이 할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제이슨 형태 포맷으로 값들이 정확하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마지막 나머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roblem statement, urgent core task, solution overview, scope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기입을 할 거고요. deposit amount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누기가 지금 이렇게는 기입이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함수로 가서 나누기 함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넣으면은 절반 금액이 계약서 제안서 초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웹폭 리스폰스를 넣어야 됩니다. 웹폭 리스폰스를 넣을 텐데 이 웹폭 리스폰스를 일단 보기 전에 러버블에서 일단 제출 성공이라고 이제 방금 이제 팝업이 나타났고, 대시보드 가면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입력하기 전에 웹폭 리스폰스에 있는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폭 리스폰스를 넣으실 때는 여기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냐면은 그 러버블 측으로 이제 전달돼야 되는 항목들 값들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러버블에서 초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그 웹폭 리스폰스 값을 바탕으로 대시보드 화면에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 있는 값 안에 있는 내용은 웹폭이 받아서 채울 자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포절 이름 들어가고 클라이언트 컴퍼니 넣고 클라이언트 네임 넣고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GPT가 제출한 내용, 그리고 urgent core task도 GPT가 생성한 내용, 그리고 가격은 버젯이 들어가고 요 제안서 날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요 proposal URL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웹뷰 링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거 권한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임의로 일단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저장을 하고 다시 이 친구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식으로 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만 조금 복사를 해서 채우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정보가 받을 때까지 프로그레스 바가 계속해서 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방금 생성 다 되니까 프로그레스 바가 이제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여기서 정보가 정확하게 이제 들어간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웹폭 리스폰스 이 바디 값이 러버블 축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러버블 축으로 이 받은 것들 화면에 보여지게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단점이 러버블이 계속해서 요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퍼블리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대시보드를 보고 배포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배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를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도메인을 커스텀 도메인으로 바꾸실 거면은 아마 이 러버블 측에 월 몇 달러를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거 무시하고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배포하는 순간 이 얼굴이 러버블 메인 홈페이지에 제 대시보드가 좀 바이럴 되면은 아마 이 얼굴도 바이럴 돼서 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버튼 누르면 새 창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도메인은 제가 뭐 이 유튜브 촬영 끝나고 나서는 이 도메인을 없애겠지만은 이렇게 배포를 하면은 이제 이 URL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 메이크를 계속해서 이 활성화를 시켜두면은 이 웹사이트는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웹사이트에서 한번 값들을 입력을 해보고 대시보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는데, 여기까지 다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아마 프로그레스 바가 전부 찰 거예요. 네, 그러면은 디스커버리 콜 내용이 성공적으로 제출됐고 대시보드를 한번 가면은 정확하게 들어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제안서 보기 누르면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mple 도메인이라고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 수정된 부분을 한번 러버블의 수정 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안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example 도메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가상에 없는 도메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고쳐야 되고요. 세일즈 대시보드 봤었을 때 글자 좀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 봤었을 때 이거 조금 아쉽다라고 싶어서 나머지는 다 괜찮거든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가지고 요것들 한번 수정을 재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버블 측에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 수정 사항입니다라고 이제 저는 기입을 했고요. 실제로 웹폭 리스폰스에 제안서 보기란 버튼 눌렀을 때 example 도메인이 나타난다. 웹폭 리스폰스에 있는 값을 바탕으로 보여줘야 된다. 프로포즈 URL에 있는 값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했고, 실제 웹폭 리스폰스 값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핵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 잘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고기계 클라이언트 문제점 이 부분이 이제 글자가 잘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디스크립션 형태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좀 기다려 보니까 수정이 됐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수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여기 코드 뷰어 이 버튼 누르면은 이제 처음에 제가 요청한 대로 요청을 하면은 이 모든 코드들이 생성되고 폴더 관리가 다 들어갑니다. 폴더 관리 들어가고 이렇게 뭐 토스트 메시지 이런 것들 이제 뭔가 팝업 메시지나 경고 메시지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하고 모든 값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한번 재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버튼 누를 거고요. 업데이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한번 새로 눌러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수정된 게 완성됐는데 일단 메이크에서 조금 고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서 내용을 일부 작성하고 제안서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제안서를 클라이언트 측에 초안을 보내는 모듈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HTML을 짰고요. 이렇게 HTML로 짠 거는 제 이메일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복사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클로드한테 요청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짜줬습니다. 내용 보니까 얼추 맞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앞에서 이제 메이크에서 생성된 이제 웹훅에서 나오는 아웃풋과 AI가 내뱉은 값들을 이제 이메일 내용에도 이제 담게 하고 제안서 보기 버튼 눌렀을 때 생성된 구글 독스 문서로 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붙일 때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메일이 될 거고요. 이제 제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의 클라이언트님 제안서 초안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 제목, 프로젝트 제목, 클라이언트 성함, 요 회사 이름 그리고 AI가 내뱉은 이제 현재 문제 진단한 내용, 이 버튼에는
이제 완성된 이제 구글 독스의 웹뷰를 넣었습니다. 이걸 넣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핵심 과제로 풀 것이냐라고 한 것도 이런 식으로 고쳤고 제한 날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뭐 기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안을 완성했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나나 담당 영업이나 뭐 세일즈 팀에게도 뭔가 공유를 해야 된다 하시면은 뭐 블라인드 CC를 거시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첨부 파일 같은 거 걸어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무튼 일단 저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웹hook 리스폰스가 좀 문제인데, 이 transform to JS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어떤 텍스트 값을 JSON 형태의 텍스트 값을 JSON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세팅을 했고요. 요렇게 이제 앞에서 이제 웹hook 리스폰스 있는 값들을 transform to JSON 형태로 이제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JSON 스트링으로 내뱉은 값들을 바디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웹hook 리스폰스에서 이제 show advanced settings에서는 이렇게 컨텐트 타입과 어플리케이션 JSON 형태로 이제 키 밸류 값을 세팅을 했습니다. 이런 그 이제 항상 이런 웹훅과 커스텀 웹훅과 이제 웹훅 리스폰스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앱을 만들거나 SaaS 같은 것을 만들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고급 기술로 넘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커스텀 웹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한 명 한 명이 짧은 시간에 10초에 뭐 한 개씩 처리한다거나 20초에 한 개씩 이제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제 병렬 처리로 할 것인지 이제 순차 처리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순차 처리할 거냐 병렬 처리할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이크 고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구조 같은 것들도 메이크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실제로는 B2C 수준의 메이크에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레벨로 올라가면 이제 코딩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식의 형태로 짠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런 자동화 같은 것들은 정말 짧은 시간에 도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텀으로 돌고, 전체적으로 이게 도는 데 있어서 이제 30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충분히 B2B로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내가 만약에 이걸 계속 상시로 이제 켜두고 싶다 하시면은 이 시나리오 활성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이제 활성화하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데모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살짝 세팅을 하고요. 여기 이제 모든 값들을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즈 대시보드에 홍길동이라는 클라이언트 분과 세모트만 레츠고라는 회사를 다니시는 이제 홍길동이라는 분이 이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고, 이 이메일에 이제 메일을 보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CS 챗봇 기반 고객 지원 CS 자동화라고 했고요. 이런 뭐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이미 값을 이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은 이제 1개월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 클라이언트 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가상의 문제점이죠. 뭔가 이제 계정 문의, 배송 문의 이런 뻔한 질문 같은 것들이 문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안 되는데 어떤 기술 도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슬랙 같은 사내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상세 내용은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스타트업이고 뭐 어떤 내용들을 이제 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웹훅이 쭉 돌고 이 대시보드의 내용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면은 여기서 웹훅이 돌고 제안서 내용 일부러 작성해서 제안서 초안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한테 이메일이 가고, 이 우측 상단에 디스커버리 콜이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라고 이제 팝업이 뜨죠. 그 다음에 대시보드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이 이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장애물과 프로젝트 상세 설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제안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안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제안서 제목과 당신을 위한 이 회사를 위한 CS 챗봇 에이전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고객사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안내라고 해서 이제 솔루션 개요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다. 그리고 작업 범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한 달 동안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가긴 갈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관련 경험잉 레퍼런스 어떻게 되고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전체 금액 중에서 절반 금액은 선불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투스텝 결제를 이제 유도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이 대시보드에도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메일까지 와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미스가 났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안서 보기를 누르면은 해당 내용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이제 한번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일단 메이크를 이제 백엔드로 두고 그리고 화면에는 이제 러버블을 바탕으로 이제 했고요. 메이크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이런 대회들이 아주 간혹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소프트라고 해서 또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간단한 노코드 웹 빌더가 있는데 그것과 이제 메이크를 조합해서 대회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앞으로 이제 메이크나 NAN으로 이제 백엔드나 뒷단 내용을 이제 저장하고 관리하고 개발을 하고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이브 코딩 형태로 화면을 빠르게 구성해서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프롬프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기준에서는 너무 큰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만들고자 하는 게 개인을 위한 앱 수준이 굉장히 좋거든요. 개인을 위한 앱 수준이 좋고 갑자기 이제 플랫폼을 만들겠다. 뭐 카카오톡을 만들겠다, 토스를 만들겠다.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에 웹훅 주소 같은 거를 넣으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네, 웹훅 주소로 넣어가지고 내가 무슨 버튼 눌렀을 때 이 내용이 동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제 메이크를 개발하실 때 웹훅에서 나온 값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하실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웹훅 리스폰스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것들 이제 100% 이제 똑같이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웹훅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러버볼한테 프롬프트를 한 여러 번 주어야 해결이 된다. 그런데 또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웹북 리스폰스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웹북까지만 다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이제 중반에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꽤나 이니셜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었었을 때 역할에 대한 부여와 이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값들, 어떤 웹훅이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꽤나 많은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전달을 했었는데 이 러버블 같은 거나 이제 볼트 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프롬프트를 초반에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러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5번 넘어가면은 너는 이거 다시 또 돌리려면은 하루 있다가 또 보낼 수 있다라고 아마 알림이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료로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프롬프트를 한 번에 좀 최대한 좀 많이 작성하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효과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능적인 부분과 역할 부여와 디자인 관련된 내용들을 넣었고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짜잘한 것들을 수정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러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5분 이상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유료로 결제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러버블 같은 경우가 내 코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디를 보고 고쳐야 되는지 맥락을 좀 주면서 하고 싶은데 러버블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바이브 코딩 같은 거의 그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 사이즈를 계속 키워나가면 나갈수록 코드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스파게티처럼 굉장히 엉킬 수 있습니다.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어디가 생성이 되고 있는지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큰 걸 만든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저는 만들 때 굉장히 작은 걸 만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그래서 좀 다른 일례로 제가 해외 클라이언트 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비전공자지만은 이제 테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 40일 동안
15개 정도의 본인을 위한 앱을 이제 15개 정도 만들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메이크도 좀 관심 많지만 이런 커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본인을 위한 자동화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일단 메이크를 통해서 입문하셨지만은 바이브 코딩 같은 것들도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 이제 책 같은 것들도 출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부해 보셔가지고 메이크와 함께 좀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런 내용들이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거를 한 이제 소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마무리해 보자면은 제가 이게 제안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안작을 많이 하시는 B2B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런 스케일업을 하고 싶은 회사에 있어서는 이런 제안 자동화 같은 것들은 초안 같은 거 만드는 거는 굉장히 꽤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납품까지 한다면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도 굉장히 비슷한 걸 만들어서 내놓은 것도 있고 아까 그 해외 클라이언트 분한테도 했던 것도 겹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B2B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AI 에이전시들 하지만 이런 일회성 고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 잘 골라서 잘 만나서 리텐션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부터 보여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자면은 일단 초보자 수준에서는 메이크와 함께 여기까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을 위한 자동화도 가능하고 누군가 걸 만들어서 수익화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텐션을 이제 진행해 줄 클라이언트 잘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 첫 클라이언트 만나는 게 조금 쉽진 않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요소가 몇 개 있어가지고 한 3년 동안 같이 하는 클라이언트 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첫 클라이언트를 만나기까지는 이제 많은 전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젠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이런 대시보드는 일회성으로 한번 저장되고 맙니다. 즉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시보드가 이제 저장이 되지만 아마 이제 제가 이걸 다시 눌렀다가 대시보드를 누르면은 날아가지 않는데 제가 새로 고친 버튼 누르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따로 이제 여기 위에서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서 이제 저장을 하시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는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에어테이블도 괜찮고요. 메이크 안에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어라는 기능도 활용해 보셔도 좋고 수파베이스 같은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NAN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파베이스를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파베이스 같은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 이 수파베이스에서 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대시보드로 리얼타임 수준으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 개인 웹사이트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문 폼을 입력하는 이런 다양한 사스 툴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제 타이폼을 많이 쓰는데 타이폼이 유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탈리 같은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맛있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설문폼 같은 거 자동화하는 것도 이제 커서나 러버블 같은 거나 오늘 보여드렸던 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디지털 월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이제 뭔가 구독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 나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스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밖에 안 쓰는데 이 나머지 때문에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 부분 정도는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은 이제 좀 바이브 코딩 같은 것들 좀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일단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여전히 공부해야 될 요소들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AI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AI 쪽만 좀 많이 알지 프론트 엔드는 솔직히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짜여져 있는 코드들도 어떻게 짜여져 있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언어 모델한테 물어봐서 이 코드가 어떤 건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이 영상이 지금 제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 제가 어떤 내용들을 원하는지 조금씩 보고 있는데 초보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IT 관련 용어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서점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 매니지 쪽도 한번 교양 느낌으로 가볍게 읽어보셔도 좋고 하여튼 이런 용어들 관련된 것들을 쉽게 표현한 책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읽어보셔도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당근마켓이나 카카오톡이나 토스 만드는 것이 아니고 큰 걸 만들기보다는 그냥 되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서 재미 붙여 나가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유형이 지금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바이브 코딩을 가르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완전히 AI 코어 쪽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바이브 코딩은 화면을 좀 이쁘게 만드시는 분들한테 배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풀스택을 하시는데 쉽게 가르치시는 분한테 배우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제 기준에서는 어떤 분한테 배우고 싶냐라고 했었을 때는 뭔가 저는 디자인과 프롬프트 엔드를 좀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바이브 코딩이 어떨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 디자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을 이제 조금 하시는 사람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백엔드 같은 이제 뒷단 작업들을 하시던 분들의 바이브 코딩은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할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기능 같은 걸 잘 만들었을 때 이거를 돈으로 연결 짓거나 뭔가 높은 ROI로 연결 짓는 거는 각자만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스택을 하는 사람의 바이브 코딩이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런 바이브 코딩 제가 그냥 프롬프트 조금 길게 적어가지고 하나 앱 뚝딱 웹 앱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점점 이제 기획과 아이디어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크 NAN도 좋지만 이런 바이브 코딩도 조금씩 해보는 거 추천드린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것들 있으면은 댓글에 조금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오늘 한 내용 별개로 이런 자동화 보고 싶다 하는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까지 세모트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